상가는 아파트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아파트는 최악의 경우 내가 들어가 살면 되지만 상가는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그냥 텅 빈 채로 대출이자하고 관리비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벤처밸리 푸르지오 상가를 계약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걸 좋은 점과 걱정되는 점까지 전부 숫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내가 뭘 계산하고 사야 하는지는 확실히 잡으실 겁니다. 상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치부터 봅니다. 교통 좋냐, 상권 좋냐, 유동인구 많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결국 결정을 짓는 건 가격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권 좋고 교통 좋은 자리는 이미 분양가가 높습니다. 분양가가 높으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월세를 높게 받아야 하죠. 그런데 월세가 높으면 세입자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좋은데 몇 년째 비어있는 상가가 생기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산 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죠. 반대로 분양가가 낮으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월세를 낮게 내놓아도 수익률이 나오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부담이 적고 그만큼 빨리 채워집니다. 화려한 입지 대신 숫자로 안전한 상가를 택하는 접근입니다. 벤처밸리 푸르지오 상가의 성격이 바로 이겁니다. 비싼데 좋은 상가가 아니라 면적 대비 가격이 낮아서 임대를 맞추기 쉬운 상가. 오늘 이야기의 뼈대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면적 대비 싸게 사두면 나중에 되팔 때도 가격 경쟁력이 남습니다. 싸게 산 만큼 손실폭이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비싸게 산 상가는 안 팔릴 때 답이 없지만 싼 상가는 가격을 조금만 조정해도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양자료에는 5%대로 찍힌 호실도 있습니다. 이건 분양가와 예상 월세만 놓고 뽑은 숫자예요. 여기에 대출이자, 관리비, 공실기간이 붙으면 실수익률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목표를 4%대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종이 위 5%보다 통장에 실제로 남는 4%가 진짜 숫자니까요. 자, 왜 낮은 분양가가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가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실입니다. 몇 달만 비어도 1년 수익률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반년 비면 계산 자체가 무너져요. 그런데 공실을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분양가가 낮으면 월세를 낮게 내놓을 수 있고 월세가 낮으면 세입자가 빨리 들어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입자는 매출부터 계산합니다. 보통 월세가 매출의 3분의 1을 넘으면 장사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관리비까지 얹히면 계약이 깨져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월세 숫자가 맞아야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수익률 5, 6%를 욕심내서 월세를 높게 책정하는 거죠. 표면 수익률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월세를 감당할 세입자가 없으면 상가는 비어있고 실제 수익률은 0%입니다. 벤처밸리 푸르지오 상가처럼 분양가가 낮으면 4%대만 맞춰도 월세를 낮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부담이 적으니 빨리 채워지고 공실이 짧아 실수익이 안정적입니다. 꾸준히 받는 4%가 비어있는 6%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수익률표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표시 수익률과 실수익은 다릅니다.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직접 계산해 보세요. 첫째, 대출이자.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상가에 80% 대출, 금리 5.5% 가정하면 연 이자가 꽤 나오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이자가 잡힙니다. 월세에서 이 이자를 빼야 실제로 손에 남는 수익입니다. 금리와 대출 비중을 바꿔가면서 직접 넣어보셔야 합니다. 둘째, 관리비. 상가 관리비는 전용평 곱하기 단가로 산정되는데 아파트보다 높은 편입니다. 소형 호실도 월 10수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단가는 상담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보통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공실 기간에는 소유주가 냅니다. 그래서 공실 리스크와 늘 같이 봐야 하는 항목이에요. 셋째, 공실 기간. 이게 제일 큰 변수입니다. 몇 달만 비워도 연 수익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낮은 월세로 빨리 채우는 전략이 중요하고
이 지점에서 분양가 낮은 상가가 유리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반영해야 표시 수익률이 아니라 내 통장에 남는 실수익이 보입니다. 이 계산이 부담스러우시면 예산과 대출 조건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자하고 관리비까지 반영한 실수익 시뮬레이션을 대신 계산해드립니다. 상가는 결국 누가 세입자로 들어오느냐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배후 수요를 봐야 합니다. 벤처밸리 푸르지오 상가는 동대구 세무서 증축과 주변 오피스 상권을 배후로 두고 있습니다. 오피스 상권의 가장 큰 장점은 매일 출근하는 인구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변덕스럽지 않아서 점심 회전이 예측 가능해요. 계절이나 유행을 타는 관광, 야간 상권보다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업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째, 점심 회전이 되는 음식점. 백반, 국수, 분식 같은 회전형이나 저녁 수요가 있는 고깃집, 족발, 치킨 배달입니다. 배달 중심이면 간판 노출이 덜 중요해서 안쪽 호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카페와 편의점. 출근 점심시간대 상시 수요가 붙습니다. 셋째, 세무사와 회계사무소. 이 업종은 서류 보관하고 상담 테이블 때문에 큰 평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인이 할 경우 직원 5명 포함해서 전용 45평에서 50평대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최근 AI 발달과 맞물려 1인 세무사 사무실도 많이 보입니다. 더불어 세무서 바로 인근이라는 입지가 이 업종에는 특히 의미가 큽니다. 넷째, 법무사, 행정사 같은 사무업종. 간판보다 접근성과 월세를 봅니다. 인터넷 유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쪽 저층이나 중층 호실에 월세를 낮게 세팅하면 잘 맞습니다. 다섯째, 뷰티샵 같은 1인 서비스업. 혼자 운영하기 좋은 10평대 소형 호실에 적합합니다. 월세만 맞으면 회전이 빠른 업종이에요. 여기에 인근 아파트 입주율이 약 80% 수준입니다. 실거주 배우 수요가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약점도 말씀드릴게요. 오피스 상권은 주말하고 야간 수요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점심에 강한 업종이 유리하고 주말에만 의존하는 업종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업종 선택으로 보완하는 거고 아파트 실거주 수요가 주말 공백을 일부 메워줍니다. 호재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벤처밸리 푸르지오 상가 인근에는 대구 도시철도 4호선 벤처밸리 내거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착공하고 개통 일정은 행정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도시철도가 생긴다고 무조건 상권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상철이 생기면서 도로폭이 좁아지고 갓길 주차가 어려워져서 위축된 상권 사례도 있습니다. 역세권 효과는 역 바로 앞 일부 상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호재를 덤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 판단은 지금의 분양가와 배후 수요로 하시고 호재는 실현되면 상승 여력이 더해지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호재에 기대서 무리하게 계산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계약을 생각하신다면 조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분양 자료 기준이고 세부 조건은 계약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 즉 근린생활시설은 계약금 10%입니다. 1차로 1천만 원, 2차로 나머지를 냅니다. 잔금 90%는 계약 후 3개월 이내고요. 시스템 에어컨 한 대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참고로 같은 단지 오피스텔은 조건이 다릅니다. 계약금 5%, 잔금 95%는 6개월 이내, 시스템 에어컨 3대하고 침실 붙박이장을 무상 제공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챙기실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가세 환급 후 실분양가로 실제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 은행에서 대출 가능액을 미리 확정하셔야 합니다. 잔금 기한이 3개월이라 빠듯할 수 있어요. 대출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1억당 34만 원 공식으로 목표 월세하고 수익률을 잡고 마지막으로 관리비 단가를 상담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벤처밸리 푸르지오 상가는 화려한 입지로 승부하는 상가가 아닙니다. 면적 대비 낮은 분양가로 월세를 현실적으로 세팅해서
공실 리스크를 줄이는 상가입니다. 수익률은 1억당 34만 원 기준 약 4%, 현실 목표로 보시면 되고요. 대출이자, 관리비, 공실 이 세 가지를 꼭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 상가가 맞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고수익보다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은 분, 표시 수익률 말고 실제 손에 남는 수익을 따지는 분, 면적 대비 저렴하게 매입해서 여유 있게 운영하고 싶은 분, 반대로 화려한 상권에서 높은 월세로 큰 수익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이 상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호실이 내 예산과 목표에 맞는지 궁금하시면 예산만 알려주세요. 실분양가하고 예상 월세 추정치, 대출 관리비까지 반영한 실수익 시뮬레이션을 표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리하게 계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맞는 호실만 골라서 안내해드립니다. 문의는 달구벌로트 010-6534-6969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두시면 대구 상가하고 아파트 분석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